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릅 따러 산에 좀 다녀본 고은정입니다. 네. 두릅나무를 텃밭에 심어본 한의사 김용찬입니다. 아, 네. 요 두릅나무 이제 새벽에 네. 나가서 탁 따면 그 진이 쭉 네. 올라오잖아요. 나무 그 느낌 끝에. 너무 좋죠. 네. 네, 머리 위에서. 네. 네. 두릅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실컷 그쵸. 올렸더니 똑 따가버리고. 그래서 봄나물의 거의 황제급이라고 그쵸.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두릅들은 네, 머리 위에 난 네. 네, 최초의 하나씩입니다. 녹용 같군요, 선생님. 아, 맞네요. 네. 네. 그 정도로 이것도 또 먹으면 용이잖아요. 다 끝에 올라온 게. 네. 그래서 이 두릅을 뭐 채취를 하시든 구매를 하시든 하시면 요즘에 여기가 또 나무가 이만큼 붙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가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손 조심하시고 해서 요 깍지를 이렇게 깍지를 따서? 네, 다 따요. 네, 다 네네. 따는데 이 깍지에도 두릅의 두릅의- 맛과 향이 그대로 네. 있어요. 한번 선생님 드셔보실래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내가 먹을 걸 양보하는 것 같은 느낌. 두릅 향이 그대로 있는데 네. 맛은 순보다는 약간 잎에 가까운 느낌들이 들기는 네, 하네요. 네, 네, 질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따서 놓고 그다음에 단단한 부분을 잘라내요. 네. 잘라내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데쳐도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여기가 두껍잖아요. 네, 네. 두꺼우니까 잘 안 익고 익으니까. 잘 안 익고 열도 잘 안 빠져요. 찬물에 헹궈도. 그럴 그러다 수 보면 있겠네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두릅을 데쳤는데 여기 시커멓게 됐다. 아. 그거는 열기를 빨리 안 빼준 그렇군요. 두릅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보면 요 정도 두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그 정도 그 정도로 두께로. 해서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렇죠. 네, 그런 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같은 두릅인데도 이파리가 이쪽하고 다르죠. 다르네요. 좀 더 컸고 얘는 곁순일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이제 피었다고 하는 약간 네, 핀 네. 느낌이. 그래서 얘 이렇게 만져보세요. 얘가 이제 나중에 가지가 될 건데 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 막 이런 그런 뜻이군요. 거죠. 네, 너 까불고 있어. 막 그만 이런 먹어, 거죠. 이런 네. 거군요. 그래서 사람도 화가 나면 가시돋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얘네들도 네, 네, 정말 이게 온몸으로 다 표현하고 그렇죠. 있네요. 가시돋친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칼 등으로 이렇게 살살 긁어서 네. 왜냐하면 먹을 때 네, 약간 그게 좀 찔리더라고요. 찔릴 수 있어서 네. 이렇게 긁어서 하고요. 이렇게 좀 크고 핀 애들은 전을 부쳐 먹는 게 더 이제 좋은 거죠. 네. 두릅도 여러 가지로 해 먹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전으로 부쳐 먹으면 이제 좋으니까 요건 나중에 전을 부쳐 먹도록 여기 하나 빼놓을게요. 네. 자, 이제 다 손질한 두릅들이 있고요. 손질할 때 나온 깍지들 중에서 좀 이제 온전한 것들 네네. 이런 애들은 모아놨다가 된장국을 끓이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우리 만능 육수에다가 된장 풀고 얘만 넣고 한번 부르르 끓이면 정말 봄 향기가 그냥 입안에 되게 잘 혹시 이걸 말려뒀다가도 그렇게 쓸 수 그렇게 있을까요? 쓸 수 있죠. 네, 당연히. 불을 안 켜셨군요. 불을 안 켰네요. 네, 소금을 좀 한 꼬집 이렇게 넣고 네, 그 사이에서 해서 네. 맛있는 두릅을 고르는 고은정 선생님의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아, 저요? 네. 제가 그냥 고르면 다 맛있는 거죠. 아, 네. 그래도 고은정 선생님 아닌 분들을 위해서. 네, 사이즈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안에 들어오는 게 그러면 약 12, 3cm, 15cm 15cm를 넘긴 정도. 네, 그 미만의 것들을 하고 너무 어린 애들은 네. 또 그 맛이 안 나거든요. 약간 떫으면서 어려서 비슷하군요. 네, 어려서 아유 비린내 난다 뭐 요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맛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굵은 게 좋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뭐 전을 부쳐 먹는다든지 할 때는 굳이 네, 너무 좋은 걸 쓸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또 얘도 데쳐서 말렸다가 묵나물로도 먹거든요. 두릅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좀 거칠고 그런 애들은 네, 하는 게 이제 좋겠죠. 있겠네요. 네. 선생님 두릅전을 부칠 때 이대로 질감을 살리시나요? 아니면 저는 이걸 좀 쫑쫑 썰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네. 네, 그렇게도 하고 그냥 얘를 반 정도 켜가지고 요렇게 도톰하게 네,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서? 하고요. 요거 하나하나를 꼬지에 껴서 고기와 같이 네, 약간 산적같이 네네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고기를 깨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음파 좀 좋은 거 그거를 같이 해서 네 전으로 부쳐 먹어도 맛있고 정말 그 자체로 영양과 맛이 훌륭하겠네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네 되게 좋은 반찬도 되고 네. 뭐 또 제가 좋아하는 술 안주로도 괜찮고 뭐 네 너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데쳐가지고 한 번 먹을 만큼 할 때는 그냥 요 상태로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는 물에다 하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넉넉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냉장고에 그냥 넣어서 또 그때 네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김치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요러기에는 살짝 좀 약간 괜찮을까 이렇게 할 때는 간장과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데친 거를 네. 달군 프라이팬에서 한번 이렇게 볶아내면 네, 훨씬 더 맛있는. 그것도 뭐 혹시 모를 우려도 걱정도 그렇죠. 덜 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정말 믿지 않으시겠지만 얘를 들기름과 간장으로 해서 볶은 두릅나물 얘 또 강추입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전으로는 두릅은 잘 안 해 먹고요. 조금은 저는 이대로 질감을 살리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먹기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해 먹고 그냥 강회, 초회라고 얘기하는 걸로 먹다가 나중에 볶아먹는 네, 그런 거를 해서 먹으면 그건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네, 선생님이 하시는 거 봐가지고 네, 잘 보여야겠네요. 네, 아유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 이제 얘가 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끓으면 얘를 데치는데 그래도 칼집을 넣어서도 여기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저희 친정 어머니는 약간 그 고무줄 같은 거나 왜 그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걔를 탁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저보고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요 정도의 양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한 30초 이상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이 밑둥이 먼저 잘 익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러뜨려 가지고 얘를 데치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데치는 거는 두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줄기 부분이 좀 두껍고 좀 더 이게 탄성이나 이런 걸 강할 때 그럴 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잎이 이제 연한 애들은 그렇게 하면 식감이 비슷해지죠. 지금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쓰러뜨려서 이렇게 다 함께 이런 이 두릅을 삶는 시간도 다 개인의 취향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개인의 취향이 있죠. 나는 두릅의 향과 맛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데치는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넣자마자 이제 색깔이 이렇게 파래졌는데 얘를 건지면 정말 쓴맛이 너무 많이 터져서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두는데 두릅 같은 경우 이 정도의 두께라면 한 총 데치는 시간이 한 3, 4분 이상 되어도 괜찮은데 항상 이제 얘는 이제 얘를 나물들을 데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얘를 눌러봐요. 이렇게 선생님도 한번 눌러보실래요? 뜨겁긴 하지만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 더 데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갈 정도는 돼야 이가 들어갈 정도는 돼야지 되는군요. 그리고 덜 데쳐졌을 때 하고 좀 잘 데쳐졌을 때 하고의 맛의 차이를 한번 요걸 가지고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 어렸을 때 두릅을 데쳐줬는데 덜 데쳤었나 봐요. 그때 두릅의 쓴맛을 본 후로는 좀 컸는데도 도전을 안 하는. 맞아. 첫 번째 경험이 지금 어떤 맛을 경험했느냐가 음식에 대한 경험이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죠. 한 두세 번 찬물에다 빠르게
이제 식히는데 찬물에 빨리 이거를 식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까매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까매지는군요.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먹는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 줄기를 먹기도 하잖아요. 머위 줄기 그런 것도 그렇게 안 하면 까매져가지고 이제 뭐 나물을 할 때 조금 보기에 좋지 않죠. 먹는 맛은 또 뭐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릅은 그래도 좀 길게 데치는 편에 속하는 거겠죠? 거의 제일 길게 데치는. 근데 얘도 또 어린 애들 있잖아요. 아니 어린 게 아니라 작고 가늘고 이런 애들은 덜 데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네들은 곁수술을 하면서 좀 또 이렇게 약간 질긴 식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이렇게 봐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식감의 정도를 찾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그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번 몇 가지 두릅과의 나물들, 개두릅, 땅두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데치고 그 다음에 땅두릅이고 그 다음에 개두릅인 엄나무수는 가늘죠. 끓어오르면 그때부터 눈여겨봐야 돼요. 벌써 굉장히 걔가 막 한 최대 30초 이내에 끓어오르면 건져야지. 그렇지 않고 1분 이렇게 넘어가면 전부 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물 데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있는 작업 같아요. 나물 데치기가. 그런데 이제 이게 경험을 하고 몇 번 해보시면 좀 달라지죠. 요거 하나 또 볼까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아까보다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건져 볼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을 것 먹을 같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불을 끄고 늘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물을 옆에다 갖다 놓고 얘를 하나 정도 꺼내 가지고 해보고 시간 됩니다. 그래서 찬물에 얼음을 담근 물에다가 하든지 찬물에 두세 번 씻어가지고 물이 차가울수록 좀 좋긴 하겠네요, 선생님. 빨리 식고 그러면 또 그 맛이나 향도 좀 뜨거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제 날아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우선 시식하고 계시면 제가 건져서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초고추장에다가 통째로 먹나요, 선생님? 저는 통째로 먹어요. 선생님 초밥처럼 여기와 여기 찍는 부위가 있나요? 저는 이 밑둥부터 먹어요. 뭐 그런데 저도 배운 대로 먹어요. 그 밑둥이 정말 맛있거든요. 조금 더 데쳐지면 단맛이 더 많이 나와요. 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어요? 네. 쓴맛보다는 약간의 쌉싸름한 향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단맛과 이 식감들이 굉장히 좋네요. 얘를 한 30초 정도 저는 더 데친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데치면 얘가 이렇게 그 우리 친정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들쩍지근하다. 그렇게 이제 단맛이 처음에 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맛이 올라오고 씹다 보니까 약간 쌉싸름한 맛들이 쫙 올라오는데 두릅 특유의 맛이 느껴지죠. 초고추한 거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드실 때 좀 깨끗하게 드시면 안 되겠어요? 흘리시고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서운데요. 맞아. 이제 해서 드실 수 있겠죠. 남자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 없이 이제 두릅 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봄나물, 봄순이 있지만 역시 봄의 대표 주자는 두릅이잖아요. 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봄이 마트에서도 팔고. 가기 전에 꼭 한번 또 저희가 가르쳐 드린 대로 두릅을 맛있게 데쳐서 또 초고추장 만들어서 맛도 즐기고 봄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배우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